넌 유별 났고 그래서 구별됐고 결국 특별해졌다. 유별, 구별, 특별. 별 셋에 너는 내 이름, 유성처럼 나를 추락시켰다. 섬 은하도? 변하지 않는 이곳에 삶은 지루했지만 별은 이 섬을 사랑했다. 특히 해녀인 할머니와 함께 바다에 들어가는 것을 좋아했다. 무거운 돌을 허리에 차고 바다에 들어가면 또 다른 세상이 펼쳐졌다. 가라앉은 바위, 흔들리는 녹색 미역과 색색의 산호초들. 그 사이를 자유롭게 헤엄치는 가지각색의 물고기들. 바다라는 세계에서 그들은 그 누구보다 자유롭지만 우리는 그 누구보다 구속되고 결박된다. 높은 밀도의 바닷속에서 가라앉으며 어렵사리 헤엄한다. 바닷속에서는 숨을 쉬는 일조차 할 수 없다. 육지에선 당연했던 호흡이 바닷속에서는 간절해진다. 숨을 쉴 수 없는 것은 괴롭고 일정 시간 숨을 쉬지 못하면 사람은 죽는다. 그래서 할머니는 바다에 들어가는 것을 저승에 가는 것이라고도 했다. 수면 위로 머리를 내밀기 전까지 우리는 그 어떤 것도 확신할 수 없다. 그저 거친 파도와 거대한 바다에 삼켜지지 않기를 바라고 또 바랄 뿐이다. 별은 바다가 좋았다. 정확히 말하면 바다를 나와 겨우 숨을 쉴 수 있게 되었을 때의 그 감각이 좋았다. 나는 살아있구나. 살아있기에 비로소 흘러가는 시간을 그 순간만큼은 간절히 느낄 수 있었기에 그랬기에. 별은 부둣가에서 바다를 보고 있었다. 마침 배가 들어오는 참이었다. 별은 정박한 배에서 내리는 사람들을 보았다. 외부인이라지만 대부분 다 아는 얼굴이었다. 주로 낚시하러 오는 아저씨들로 별은 그들을 지긋지긋할 정도로 많이 보았다. 그래서였다. 낚시 애호가 아저씨들 사이에서 유독 젊은 얼굴을 한 사내를 대번에 발견한 것은 부두 근처를 맴돌며 생선을 노리다가 마침내 생선을 발견한 고양이처럼 별은 배에서 내리는 낯선 남자를 발견하고 온 신경을 곤두세웠다. 누구지? 털을 곤두세운 고양이처럼 그를 경계했다. 이런 작은 섬에만 살면 낯선 사람을 경계하게 될 수밖에 없다. 젊은 사내는 곧 섬마을 사람 중 하나인 양정수와 만나 인사를 나누었다. 양정수는 별의 집에서 조금만 언덕을 올라가면 있는 집에서 혼자 사는 중년의 사내였다. 경계심 다음에는 호기심이 들었다. 양정수 아저씨의 가족일까? 별은 낯선 외지인의 정체가 궁금했다. 양정수는 결혼을 하지 않은 총각이었다. 그러니 아들은 아닐 테고. 친척인가? 멀리서 본 남자는 키도 크고 얼굴도 곱상한 것이 가만히 있어도 부티가 흘렀다. 분명 큰 도시에서 왔으리라. 별은 그에 대해 알고 싶었다. 정말 오랜만에 섬에 찾아온 변화였다. 특히 젊은이들은 잘 찾아오지 않는 은하도에 낯선 저 청년이 발을 내디딘 연유가 궁금했다. 별은 당장 집으로 달려갔다. 할머니. 빠르게 돌담 언덕을 올랐더니 숨이 가팠다. 별이 밖에 호흡을 내쉬며 집 안으로 들어왔다. 별의 할머니 옥수는 선풍기 앞에 앉아 수박을 자르고 있었다. 얘 수박 먹어라. 부둣가에 있다가 양정수 아저씨 봤어. 누가 아저씨를 만나러 왔던데. 젊은 남자야. 양씨를? 누가 찾아왔을꼬? 모르겠어. 아들은 아닐 테고 친척일까? 옥수는 접시에 가지런히 자른 수박을 담아 별에게 내밀었다. 별은 수박의 껍질 부분을 잡고 빨간 속살을 베어 물었다. 아주 다디단 수박이었다. 누구 하나라도 찾아와 줘서 다행이네. 여태껏 가족 한 명 찾아오는 이 없던 양씨 아니여. 아무리 오지섬이라지만 혼자 섬에서 그렇게 지내는 게 참 딱했는데. 할머니, 수박 좀 싸줄 수 있어? 아저씨 가져다 주게. 그 젊은 총각이 그렇게도 궁금해요? 그런 거 아니야. 그냥 수박이 맛있어서. 아저씨께 나눠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래. 어련하시겠어? 옥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수박을 담을 용기를 가지러 갔다. 별은 수박을 먹으며 멍하니 부둣가에서 보았던 남자를 떠올렸다. 누군지는 금방 알게 되겠지? 수박을 핑계로 아저씨 집에 가서 물어보는 거야. 낯선 이의 정체를 밝힐 별의 작전은 이처럼 간단했다. 별은 곧 할머니가 싸준 수박을 가지고 집을 나섰다. 양정수의 집은 별의 집에서 멀지 않았다. 언덕으로 이뤄진 돌담길을 조금만 올라가면 되었다. 돌담길을 오르는데 바람이 불었다. 그 바람을 타고 낯선 향기가 전해졌다.
이 섬에 살면서 한 번도 맡아본 적 없는 향기였다. 바다와 섬의 것이 아닌 아주 이질적인 향. 마치 여우의 향 같아. 여우들이 내는 향이 있다. 이상하면서도 매혹적인 향. 마치 그런 것과 같다고 생각했을 때 몇 걸음 앞 언덕 위에 누군가가 보였다. 부둣가에서 본 그 사내였다. 그는 한 손을 바지 주머니에 찔러 넣은 채 별의 눈앞에 서 있었다. 눈이 마주쳤을 때 그의 입술이 열렸다. 열린 입술 사이로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부둣가에서 나 뚫어지게 쳐다보던 애네. 혹시 나 따라서 여기까지 온 거야? 그런 거 아닌데. 아저씨한테 수박 가져다 드리려고 온 거야. 아저씨? 아, 외삼촌? 외삼촌. 아, 이 사람은 양정수 아저씨의 조카인 모양이구나. 아저씨와 얼굴이 조금도 닮지 않은 것을 보면 엄마 쪽보다는 아빠 쪽을 더 닮은 게 분명했다. 수박이 든 용기를 품에 안은 별이 양정수의 집 대문 앞까지 성큼성큼 걸어갔다. 그에게 가까워질수록 바람을 타고 왔던 그의 향기가 점점 짙어졌다. 바람에 전해져 오는 향기를 맡은 것은 비단 별뿐이 아니었다. 별에게서 나는 향을 맡은 그의 눈매가 슬며시 누그러졌다. 여름 냄새, 여름 냄새. 그 말에 별이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키가 얼마나 큰지 고개를 들어야 겨우 그의 눈을 볼 수 있었다. 이 섬도 너도 여름 냄새가 나네. 여름 냄새는 또 뭐랑. 땀 그렇게 많이 안 흘렸는데 땀 냄새라도 난다는 걸까? 알아들을 수 없는 알쏭달쏭한 말에 별이 고개를 갸웃거렸다. 오지 시골에 살아도 깨끗이 씻거든. 터럽단 게 아니고 너한테서 여름 같은 냄새가 나서. 남자의 입술이 휘어졌다. 웃는 눈매가 어찌나 매력적인지. 사람 홀리는 여우라도 보는 것 같았다. 수박 냄새겠지? 품에 안은 수박 용기를 내려다보며 별이 중얼거렸다. 여름 같은 냄새.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섬에만 살아서 너무 익숙해져 버린 섬 냄새인지도 모르겠다. 외삼촌은 잠깐 외출하셨는데 안에서 기다릴래? 그가 대문을 열어주며 말했다. 열린 대문과 생글거리는 그 사이에서 별은 수박이 든 용기를 끌어안고 고민했다. 그 잠깐 사이에 아저씨는 어디를 간 걸까? 뭐 어디를 가셨든 금방 돌아오실 거다. 그리 결론을 내린 별이 고개를 끄덕였다. 대문을 넘으니 식물로 가득한 마당이 나왔다. 다 양정수가 손수 가꾼 것들이었다. 그 중에는 예쁘게 핀 꽃들도 있었다. 이 섬은 높은 돌담들이 정말 많네. 이 집도 그렇고. 그가 마당을 걷는 별의 옆으로 다가섰다. 그는 집을 둘러싼 돌담을 보고 있었다. 바닷바람이 강해서 집마다 높게 돌담을 세운 거야. 너희 집도 돌담 뒤에 숨어 있어? 응. 그렇구나. 넌 이름이 뭐야? 섬소녀씨. 섬소녀는 이름이 별이네요. 별이 마당에 있는 평상에 앉으며 대답했다. 여기서 기다리게? 별이 고개를 끄덕이자 그도 별을 따라 평상에 걸터 앉았다. 별은 아무렇지 않게 제 옆에 앉는 그를 흘끗 보다가 고개를 숙였다. 사람과 가까워지는데 거리낌이 없는 사내 같았다.